자, 오늘은 스케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테이트까지 했을 거예요. 오늘은 스케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스케일은 객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골뱅이 100, 100. 자, 스케일. 객체 선택하고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치면 CAD가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다시 말하면 크기가 변환이 될 시작점.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팩터. 여기다가 배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2배. 그러면 크기가 2배 커지게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케일. 먼저 선택합니다. 객체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죠. 기준점 지정합니다. 그 다음 스케일 팩터. 여기다가 배수로 지정합니다. 0.5배.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한번 줄여보실까요? 스케일. 자, 여기다가 제가 3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배가 커지겠죠. 그럼 다시 줄일 땐 어떻게 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갈까요? 자, 1 나누기 3이요. 3분의 1이죠. 우리 분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수를 이용해서 배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A3죠.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10mm를 옵셋합니다. 이 안쪽으로 10mm 옵셋하는 이유는 이 안쪽에 있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자, 테두리 선 보면 안쪽으로 그어진 선, 도면으로부터 20mm에서 5mm 사이, 즉 A0, A1은 20mm, A2 이하는 10mm, A4는 10mm에서 5mm 사이입니다. 테두리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이렇게 도면 바깥쪽으로 해서 테두리 선을 긋습니다. 사이즈가 이래요. A0와 A1은 20mm고요. A2는 10mm입니다. 물론 A4도 10mm 써도 돼요. 그러나 A4는 5m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도면을 재본할 때, 다시 말하면 도면을 책으로 만들 때, 왼쪽 여백을 25mm 줍니다. 이게 테두리선의 정의입니다. 테두리선 안쪽으로 도면을 그려야 돼요. 여백이 필요합니다. 도면에 여백이 필요해요. 그게 10mm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A3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 축척이라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축척이 1대 60입니다. 그러면 A3에다가 60배를 해야죠. 네, 이렇게요. 스케일 클릭하고 60배.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스케일로 도면의 테두리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다가 나머지 이제 그리는 거죠. 12,000에 8,000. 그러면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렉탱글 100, 100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면 여기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하기 2배.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0.5. 자, 복제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얘를 170, 여기가 100mm잖아요. 175mm 키우고 싶어요. 175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배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기준점 클릭하고 175 나누기 100. 그러면 175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기준점 클릭하면 여기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테이트의 레퍼런스 했었죠. 네, 스케일에도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크기를 잘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일단 크기를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크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현재 길이가 100mm입니다. 엔터. 175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75mm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지금 여기 크기가 175죠. 얘를 뭐 120으로 바꾸고 싶어요. 스케일 레퍼런스 175mm를 125mm로. 그러면 크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125를 220으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스케일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220을 100mm로.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모르는 거죠, 크기를. 이럴 때 레퍼런스를 쓸 수 있습니다.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항상 기준점과 그 반대되는 점입니다. 기준점과 그 반대되는 점을 클릭한 다음 150.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렉탱글.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되는 점을 2번 클릭한 다음 200. 그러면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를 불러들여서 작업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의 크기가 돼요. 원래 210이 되어야 되는데 크기가 어때요? 크죠? 자, 스케일 레퍼런스 210mm가 되어라. 그러면 A4 용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끊어내고, 자, 필렛으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방위 표시하고 로테이트 레퍼런스. 자, 이렇게 90도. 아이고, 잘못 돌렸네. 로테이트 레퍼런스 0도.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가 얼마냐면 2만 밀입니다. 2만 밀이에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밀리가 된다고요? 2만 밀리가 된다고요. 그래야 이렇게 도면이 제대로 된 도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렉탱글 420,297. 자, 옵셋 10mm. 스케일 80. 80분의 1은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도면의 크기가 어떤가요? 안 맞죠? 스케일. 자, 레퍼런스. 현재 축척은 80입니다. 엔터 120. 그러면 축척이 120분의 1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120분의 1을 100분의 1로. 근데 100분의 1 도면이 맞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네. 네. 헤이. 글로 갔어요.
스케일은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 로테이트 레퍼런스하고 스케일 레퍼런스 아주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어디 쓰냐면 지금처럼 축척 바꿀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가지고 온 도면이 예를 들어서 80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100분의 1로 바꿀 거예요. 이런 작업들 많이 해요. 1대 80 도면인데 1대 100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1대 100 도면인데 1대 80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축척 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한 2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쉬는 시간까지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레퍼런스 조금만 더 연습해 보세요.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축척을 이용하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게 되면 도면에 대한 기호들이 있겠죠. 그죠? 이 기호들이 누구에 의해서 오늘 배운 스케일 명령어에 의해서 전부 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축척에 맞게 키워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스트레치입니다. 자, 스트레치는 늘리기인데 요 스트레치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걸침 선택하셔야 됩니다. 크로스 셀렉션 하셔야 돼요. 크로스 셀렉션을 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끝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스트레치는 크로스 셀렉션을 쓰셔야 되고 끝점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죠. 스트레치. 자, 포함 선택을 했습니다. 늘어나나요? 이동하나요? 이동돼 버렸죠.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이번엔 걸침 선택인데, 자, 어떻게 되나요? 다시 볼까요? 스트레치. 어떻게 되나요? 아무 반응 없죠. 그런데 이렇게요. 끝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끝점 들어갔고 걸침 선택이죠. 기준점 클릭하고 타겟점 클릭.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끝점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끝점이 두 군데 들어가 있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타겟점 클릭하고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치인데 스트레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끝점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늘리기가 들어가겠죠. 끝점이 들어가야만 늘리기가 일어납니다. 끝점이 들어가야만 늘리기가 일어나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랭슨. 랭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선의 길이를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가 랭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랭슨.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할 건지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랭스는 선의 길이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네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데 델타는 증가하고 감소한 증감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이고 토탈은 전체 길이고 다이나믹은 동적인이란 뜻입니다. 다이나믹 그리고 select on object to change 변경하고자 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끝점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마우스로 움직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의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 그냥 전체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0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끝 쪽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선의 길이가 250mm로 고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눌러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250mm니까. 다시 볼까요? 라인. 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랭슨, 델타, 300mm.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선의 길이가 델타란다. 토탈 300mm.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전부 다 300mm로 선들이 다 조절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100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아지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길이의 2배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2배씩 늘어나라. 근데 다시 누르면 다시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퍼센트 50 그러면 현재 길이의 절반씩 줄어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델타. 델타란 얘기는 커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3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300mm씩 커지는 거죠. 다시 볼까요? 델타 마이너스 300.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30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안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선의 길이가 300mm보다 작으니까 안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X라인 0도 90도. 얘네는 중심선이 되겠죠. 자, 가운데 서클이 있네요. 서클 반지름 33.6.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 각도가 28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고 로테이트를 그냥 쓰는 겁니다.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마이너스 28도.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서클 38.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모양 맞춰주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매치 프로퍼틱스로 모양 만들고 필렛.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요, 다시요. 트림.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의 길이를 좀 길게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옵셋하지 않고 익스텐드하지 않고 쓸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아까 배웠던 랭슨이요. 랭슨의 델타를 5mm로 줍니다. 그리고 클릭해주면 어떻게 돼요? 5mm씩 선이 늘어났죠. 이해되시나요? 이제부터는 얘를 쓰시는 겁니다. 다시요. 이 선이 이 아래쪽으로 45mm, 옵셋 45mm. 자,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트림으로 절반 끊고요. 자, 제가 일부러 절반씩 다 끊었습니다. 자, 이 원에 접하면서 각도가 47도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로테이트. 자, 여기서 카피 47도. 그 다음 옵셋 10mm. 이렇게 하면 돼요. 중심선이기 때문에 수직이 된단 말이죠.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필렛.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이런 모습이 되네요. 트림으로 선 정리. 서클 반지름 5mm. 자, 다시 볼까요? 옵셋 4mm. 옵셋 38mm. 필렛 반지름 2.4mm. 자, 다시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친 다음에 선 정리.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트림으로 선 마무리. 자, 이 중심선에서부터 위쪽으로 106mm. 옵셋 106mm. 얘가 여기까지요. 선 연장하면 되겠네요. 옵셋 10mm. 자,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다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요. 트림하고요. 자, 요런 모습이네요. 마찬가지로 요 사이 각도가 10도예요.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트림. 옵셋 45mm.
이렇게 됐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5mm.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랭슨 델타 5mm. 한 번씩 클릭해서 5mm씩 키워주시면 선이 쉽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나머지 밀어 대칭입니다. 절반만 그려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주시고 이 선과 이 선은 조인해 줍니다. 다시 이 선과 이 선도 조인해 줍니다. 그러면 선이 완성이 됐네요. 자, 랭슨의 델타를 이용해서 중심선 정리해 보시고 미러를 이용해서 대칭 명령을 통해서 미러 명령을 통해서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브레이크입니다. 요 브레이크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자,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 트림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구간 클릭. 자, 맞나요? 이게 트림이죠. 자, 브레이크는 트림의 조금 더 원시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한 자리에서부터 선이 끊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갑니다. 캐드가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를 물어봐요. 그래서 두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를 누르면 바로 트림처럼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카피. 제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브레이크 먼저 선택을 해요. 퍼스트 포인트를 첫 번째 점 지정하고 세컨 점 지정해주고 그러면 이 위에와 같이 트림하는 것처럼 똑같이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일단 선택해요. 퍼스트 포인트를 교차점에다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를 교차점에 클릭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자리를 두 번 클릭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둘로 나눠줍니다. 이걸 한점 브레이크라고 해요. 다시 보세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을 합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교차점으로 지정하고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들은 역시 한 눈꼬미 간격이 10mm입니다. 그러니까 70, 40, 40, 70, 40, 40. 근데 얘는 달라요. 70, 30, 그리고 50입니다. 36번 게시물은 조금 달라요.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70, 옵셋 40, 트림으로 그 다음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40, 자, 필렛, 트림, 자, 34번 같은 경우죠. 자, 34번은 이렇게 사선으로 잘렸습니다. 챔퍼, 디스턴스 10mm, 10mm.
네. 아이고 10mm가 아니죠. 디스턴스 20mm, 20mm. 이렇게 20mm가 잘린 거죠. 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옵셋 10mm.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필렛. 자, 트림으로 끊고요. 자, 트림으로 끊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이때 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필렛 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 옵셋 10mm. 자, 선을 연장하니까 이만큼 올라옵니다. 얘의 위치가 여기네요. 필렛. 자, 트림으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보이겠군요. 딱 요렇게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렇게요. 그리고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한 점, 두 점. 다시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요렇게가 뭐가 돼요? 은선이 돼요. 이렇게 은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자,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은선이네요.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옵셋 10mm. 자, 옵셋 20mm. 자, 트림. 자, 이런 모습이네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 옵셋 20mm, 20mm. 네. 여기에 중심선이 있고 서클 반지름 10mm가 이렇게 있는 거죠. 랭스는 델타 3mm.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트림으로 그 다음 여기 중심이죠. 매치 프로퍼틱스 랭슨 델타 3mm. 이런 모습이네요.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네요.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트림.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 랭슨 델타. 자,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여기 브레이크로 끊으시면 돼요. 자, 35번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70mm, 40mm. 자, 트림으로 다시 라인 옵셋 40mm.
필렛, 트림. 자, 옵셋 30mm, 라인 이렇게 선이 들어간 겁니다. 자, 필렛 이런 모습이고요. 옵셋 20mm.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부분이 은선이 돼야 돼요. 이거 그냥 트림으로 잘라서 선을 이렇게 다시 연결해도 돼요. 근데 굳이 안 하고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그러면 여기 점이 이렇게 은선으로 그냥 끊어지는 거죠. 옵셋 10mm 선 연장하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위에서 보면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라인 여기까지네요.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보이겠네요. 필렛,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만큼이 실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한 점 브레이크를 쓰는 겁니다. 하나, 둘,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선이 이렇게 그냥 쭉 직진한 거고요. 바로 이 부분. 이런 모습이 됐네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옵셋 10mm, 라인, 자, 그리고 트림, 다시 한번 라인, 자, 필렛, 자, 이렇게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니네요. 이렇게 되네요. 라인, 필렛, 이런 모습이 되네요. 36번입니다. 자, 45도. 옵셋 70, 옵셋 50. 자, 라인, 옵셋 30. 자, 필렛,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고요. 옵셋 10mm, 옵셋 20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자, 옵셋 10mm. 그 다음에 옵셋 10mm. 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요. 선이 이렇게 끊긴 거고요. 옵셋 30mm. 네. 선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라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다시 한번 라인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이 은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은선으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럼 얘는요, 트림으로 끊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브레이크로 퍼스트 포인트 한번, 세컨드 포인트 똑같은 자리로, 그러면 이렇게 은선 처리가 쉽게 됩니다. 옵셋 10mm. 자, 트림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선이 연장되겠네요. 이렇게 똑같이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한번, 세컨드 포인트 한번.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다시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옵셋 10mm. 자, 선을 연장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매치 프로퍼틱스로 은선 처리. 자,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하나 더요. 여기가 은선으로 나와야죠.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 끝났으면 이 사선은 지우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까지 했어요. 익스플로드나 조이는 또 했어요. 익스플로드는 분해, 조이는 결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하기 이전에 포인트하고 P타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이란 뜻입니다. 자, 먼저 포인트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죠. 그냥 클릭하면 돼요. 화면에 클릭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화면에 점이 생성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해 보시죠. 화면을 클릭하시면 포인트 명령을 실행하고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점들이 추가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포인트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화면에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P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타입이요. 자, P타입. P타입이 뭐냐면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화면을 이렇게 둘로, 아니 셋으로 딱 쪼개면 돼요. 아니 둘로 쪼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점의 모양입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이 점의 크기예요. 지금 보시면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화면에 상대적인, 다시 말하면 화면에 5%만한 크기로 보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래 놓으면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오토캐드가 지닌 절대적인 단위, 그게 뭐예요? 밀리미터인 거죠. 그러면 5 유니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5 밀리미터로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보통 점은 화면에 5%만하게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제가 점의 모양을 바꾸고 클릭. 점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클릭.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선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자, 라인 오스냅이 안 걸려요. 자, 인터섹션 오스냅이 안 걸려요. 다시 볼까요? 엔드 포인트 오스냅이 안 걸려요. 다시 봅니다. 센터 포인트 오스냅이 안 걸려요. 점은 일반적인 오스냅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양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수학적인 정의를 한번 따져봅시다. 점에는 모양이 있나요? 형태가 있나요? 없어요. 점에는 크기가 있나요? 없어요. 점에는 면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렇게 생긴 아이콘 밑에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다에 가면 부표라는 게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죠? 부표의 역할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부표 밑에 암초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부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그러면 선장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 빨간색 부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부표 밑에 암초가 있으니까. 좀 먼 바다에 가면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들이 둥둥 떠다니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까운 데도 있고. 그건 뭐예요? 어부들이 그물 던져놓고 그물 끝에다가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를 달아놓은 거죠.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부표를 따라가면 뭐가 있다? 그물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쟤는 부표예요. 저렇게 생긴 아이콘 밑에 뭐가 있다? 점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찾는 오스냅을 별도로 써야 됩니다. 자, 점을 찾는 오스냅은 노드라고 합니다. 자, 또 있어요. 점을 찾는 오스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에요. 얘는 근처란 뜻입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란 뜻입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
보세요. 라인. 자, nearest 근처란 뜻입니다. 이렇게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아요. 이렇게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습니다. nearest는 이런 식으로. 이때 nearest를 이용해서 점을 선택하면 점이 선택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종 시험에 잘 나와요. 점을 찾는 오스냅끼리 짝을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점을 찾는 오스냅은 노드와 니어레스트 두 개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죠. 라인. 아니, 하나 더 그리죠. 디바이드. 제가 이거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여러 번 나왔어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설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디바이드는 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이걸 디바이드라고 해요. 피자 6조각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6조각 나눠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건 디바이드.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누어 주세요. 이게 메주어입니다. 자, 디바이드. 자, 객체를 먼저 선택해요. Select Object to Divide. 나누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Enter Number of Segment. 몇 조각이요? 6조각이요. 실제로 선이 잘렸나요? 아니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디바이드는, 메주어는 포인트를 못 다루면 못 써요. 포인트와 관련된 오스냅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길이를 따져보니까 335mm. 자, 50mm씩 나눠보죠. 메주어 클릭하고 100mm. 그러면 제가 여기에 클릭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끝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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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투리. 이해되셨나요? 내가 클릭했을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드는 등분이니까 짜투리가 안 남는 거죠.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다 보니까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다시 볼까요? 메주어. 이번에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100mm. 그러면 이렇게 100mm로 나누고 끝에 짜투리. 자, 한번 해보시죠.